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안보 적임자를 자처하며 기념식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잘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오늘이 첫 주말인데 당권 주자들이 제2연평해전 22주년 승전 기념식에 집결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한동훈 후보와 전당대회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확인하시죠. 네, 28. 지금 이제 2시? 오늘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3명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정권과 진영의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원희룡 후보는 목숨 바쳐 나라 지켰는데 민주당 묻지마 특검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각을 세웠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는 영웅들이 더 많이 기억되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어쨌든 보수의 가치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또 힘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안보는 힘으로 평화는 구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보수의 가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보와 보훈이죠. 그러니까 안보가 튼튼해지려면 이제 보훈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메시지를 보면 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안보 위주의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보훈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또 밀착해서 군사동맹 수준에 이르는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북한에도 무기가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보를 강조하는 국민께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네 분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부분이 또 없잖아 커요. 안보 메시지를 내면서. 그 이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단독 1위를 통해서 과반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이 결선까지 안 가겠다는 취지의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결선행을 이끄는 이런 정도의 표심에 대한 지지 호소다라는 취지로 들리고, 다만 이제 여기에 그 민주당 분들이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정치권 측면에서 보면 안보와 보수, 안보와 이 보훈에는 진영이 없다라는 나경원 전 의원의 말대로 조금 저런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의원은 안보는 보수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조국 의원은 오늘 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인물,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죠. 오늘 같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 그림도 그리는 화가 선생님께서 또 참여. 같이 아까 좀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짧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영웅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성이 후원 맡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나오셨어요? 네. 이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을 드는 게 되게 어렵다.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김한나 후원회장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제가 뭐든지 돕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럴 때 보면 한동훈 후보는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얄미울 정도로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 드는 게 어려워. 아니 사실 누가 보더라도 3명의 후보,
그리고 친윤 후보들이 본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뭐 최근에 뭐 홍준표 시장도 안 만나주고 이철우 시장도 지사도 약속까지 잡아놓고도 안 만나주고 이런 상황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안 맞고 이래저래 우회적으로 조금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김한나, 한동훈 후보 또 후원회장을 또 맡은 거 있잖아요. 이 고 한상국 중사 같은 경우도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조타키를 짚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렇죠. 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효과까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한동훈 후보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까지는 좀 영리하게 잘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재편 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에 당권 주자로 나선 후보들은 한동훈 때리기에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배신의 정치는 성공 못해. 자, 친소 관계로 시작했는데 공적 관계로 풀겠다는 건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나 할 얘기다. 분열과 배신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어떠세요? 자, 원희룡 후보는 아니 그렇게 잘 챙겨줬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고 비대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등용 발탁을 해주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제 공적 관계로만 가겠다? 일로만 대하겠다 윤 대통령을? 이건 문제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전 장관, 전 위원장은 계속 그냥 사적인 친소 관계로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두 분은 이미 공적 관계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내 친한 후배니까 장관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장관 임명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로서 총선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열과 배신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배신은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인지 저는 저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무슨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그 충돌이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다면 그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부분, 디올백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 그게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서든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정이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하겠다는 것이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신이라고 규정하면 누구도 앞으로는 어떤 이견도 갖지 말라,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수직적인 당정 관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앞으로도 그러면 그 원희룡 후보께서는 나는 당정 관계는 그냥 수직적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말씀인지 저 부분은 원희룡 후보답지 않다. 예. 저 부분에 승부수를 걸지 마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원 후보의 공격,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어제 맞받아쳤습니다. 윤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 연이틀 동안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연 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협력과 견제,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사안별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후보의 어제 이 발언을 두고 오늘도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동시에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들어보시죠. 당연히 우리가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 의도가 이미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당원 동지들은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말 대 말의 대결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 예, 장혜미 변호사님. 네. 어쨌든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여러 차례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사람은 또 입장을 냈습니다. 20년간 키웠던 인간관계인데 배신해도 되냐? 사심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 사심이라는 것은 혹시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한 사심? 당대표가 되면 뭐 윤 대통령을 등질 것이란 뭐 이런 얘기를 네. 의미하는 건가요? 나경원 의원의 참 발언이 의미심장한데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매일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전 위원장이. 그런데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배신한 게 국민을 위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론은 일단 민주당에서는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긴 하지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헤아리는 게 있죠. 왜냐하면 거의 대통령 턱 밑까지 차올랐거든요. 그 수사는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훨씬 더 좀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당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정통적인 지지층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거리 두기를 넘어서서 배신자다. 이건 배은망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경쟁 주자로서 어쨌든 견제를 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이 당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드러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님. 저기 아마 최상병 특검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힘이 들어서는 잡는 정권이 더 이익이다라고 보는 국민들도 있고, 당원들이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100% 국내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죠. 예. 그러기 위해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지하는 거고, 또 원희룡 전 장관도 지지하는 거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최상병 특검을 국내심에서 볼 때는 이거는 탈핵용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국내심 정부를 줄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년간은 앞으로 더 불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3년간 현재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줄인다? 국내심 정부를 줄인다? 그럼 민주당의 논리에 넘어간다? 이런 거에 대한 배신 운운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지 않은 건 알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 알죠. 그런데 어쨌든 먼저 최상병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본인들의 얘기가 다르다라는 주장이고, 5년을 위해서 3년을 넘기겠다, 5년을 위해서 1년을 줄이겠다, 불확실한 5년을 위해서 확실한 2년을 줄이겠다. 여기에 대한 이제 당원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허준석 대변인.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조금 바로잡을 것은 그 특검은 민주당의 특검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민주당 특검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던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고요.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공정한 특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 이퀄 탄핵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공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탄핵받을 일을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이건 법적인 그 쟁점들 살펴보면 사실 명확한 거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상을 규명하면 금방 드러날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히자라는 것이 이제 그 주장인 것이고 그 입장인 것이고, 마치 이것을 받는 것이 탄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예. 구도가 이상한데. 네, 예. 아니, 자, 여태까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다.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만드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자라는 게 대통령 말이었고, 여기에 전폭적인 공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에 이 순직의 원인도 안 나오고 책임자도 범위도 안 나오고, 자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왜 얘기합니까? 아니 특검을 왜 얘기합니까?
여태까지 그 민주당이 탄핵을 위한 특검 주장이라고 그토록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건 뭡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걱정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대통령 탄핵 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본인들이 엮여갈 수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자는 것인데 왜 갑자기 국민의힘이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듯합니다. 두 분의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자, 원희룡 후보가 오늘 하나 더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특검 중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특검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합의를 해서 7월 중으로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할 것을 권유합니다. 한동훈 특검 저희가 단호히 반대하고요. 특검이 미끼인 줄 모르고 이것을 자기는 예외이고 자기만 살 줄 알고 이 특검의 미끼를 덥석덥석 무는 이 정치적인 미숙함과 순진함에 대해서 바로 제가 그것을 온몸으로 보호하고. 자, 강성필 부위원장. 예. 지금 민주당은 특검 중독증이다. 입원 치료할 걸 권유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이 이미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그걸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검찰 고발 사주 문제라든지 딸 논문 대필 뭐 이런 등등의 의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동훈 특검이 올라오면 그럼 그건 찬성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모든 특검에 대해서는 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깊이 자세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는 듯하지만 결과만 두고 보면 결국 한동훈 후보를 또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순진하게 덥석덥석 물고 있다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요. 어찌됐든 기존의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라는 이 국민의힘의 기존의 프레임은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민심과 잠깐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인지 국민의힘을 위해서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보기에도 프레임을 전환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계속 질질 끌다가는 입법 청문회라든가 법사위에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더 자극해서 국민의힘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에게 그 공을 돌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하고 재표결을 했을 때 이탈할 수 있는 8명을 국민의힘 안에 묶어놓을 수 있는 이탈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저는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의 당론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의아합니다. 예, 호주수 대변인 사실 국민의 한동훈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편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직까지는 한동훈 후보가 55%로 과반을 넘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당원이 가장 많은 TK 또 PK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33으로 가장 앞서 있고 부울경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31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1등의 압도적인 1등이라는 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조사 결과를 저도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55% 나왔던 예, 전 거요. 예. 네. 한국갤럽에서 한 10여일 전쯤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 59였거든요. 근데 55로 떨어졌고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독주론이 약간 오히려 주춤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예.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약간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 38% 대구 경북에서 33, 부산, 울산, 경남 32 요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지지정당 없다라는 응답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앞서 이제 50%대는 국민의힘 지지층만이었고요. 요것은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것인데 요 수치는 그 서울 같은 그 질문에서 서울은 30이더라고요. 한동훈 30인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서울 평균보다 높지만 전국 평균이 38인데 한동훈 전국 평균이 그거보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약간 판세에서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조금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수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국보다 낮단 말이에요. 예. 영남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허주석 대변인이 얘기하셨던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준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게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인 오늘 나란히 기념식에 참석한 겁니다. 희생 장병들을 추모한 당권 주자들은 국가 안보와 보훈 정신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서 지지층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이 모였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전사자들을 기리며 분향과 헌화를 이어갔고 영웅들의 얼굴을 담은 부조상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행사 직후 참석하는 내내 적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는 압도적인 억제 수단을 고민했다며 최근 말씀드린 핵무장론도 같은 질문의 결과라며 핵무장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겨냥해 희생한 분들을 조롱하는 정치를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해병대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그 자체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거대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기념식에서 캠프 후원회장이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 동화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좀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영웅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SNS에 헌신한 모든 영웅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야권에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이 자녀 특혜 의혹 등이 담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다음 달 23일 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황 원내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상대당 대표를 특검하자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며 전당대회 전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고발사주, 자녀 특혜 의혹 등이 담긴 한동훈 특검법이 처리되려면 170석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혁신당 요청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7월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 특검 4국조 계획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무도한 한 후보에 대한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시기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이 한동훈 특검법
우선 내용이 뭡니까? 네, 크게 4가지 의혹입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자녀 관련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 관련 의혹, 여기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을 했을 때 국회에 와서 설명을 했었죠. 당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걸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걸 7월에 처리하자, 여기에 공감을 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처리가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동훈 특검법을 야권이 강행 처리한다면 여권에서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에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며칠 뒤에 또 한동훈 특검법까지 올라오게 되면 연달아서 거부권을 써야 하거든요. 또 이 두 사람 유난 충돌이 있었던 만큼 거부권 국면에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들이 난무할 테니까요.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23일 치러지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네. 꼭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당권 주자들 캠프를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한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요, 야권이 서둘러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가장 두렵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고 한동훈 대세론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 아니냐고요. 안팎에서 이 한동훈 때리기에 집중을 하니 오히려 정치적 체급이 커질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야권의 이런 한동훈 때리기가 오히려 정치적 체급을 키울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한 후보를 제외하고 세 후보 모두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한동훈 특검법을 반대했습니다.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는 갈라치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옥죄기 위한 정략적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을 막아서면서도 애둘러 한 후보를 비판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자기만 살 줄 알고 이 특검의 미끼를 덥석덥석 무는 이 정치적인 미숙함과 순진함에 대해서 바로 제가 그것을 온몸으로 보호하고, 최상병 특검도 실질적으로 정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상병 특검도 받아서는 안 된다. 유 기자, 그래서 진짜 7월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측 다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온도차가 조금 느껴집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이 1호 법안인데다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처리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속도를 내는 건데요. 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당론으로 지정해놓은 법안들만 10건이 넘어가다 보니 한동훈 특검법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방통위원장 탄핵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처리를 시도할 텐데 일단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보입니다. 배신에서 사심까지, 이거 공격입니까? 네, 한동훈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배신 공방이 사심 정치, 20년 키운 은혜까지 거론되며 더 거칠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틀 만에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면서요. 네, 이 전 대통령을 만난 나 후보, 이 전 대통령은 나 후보를 만나 개인보다는 당, 그리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개인보다 지금 당이 우선 급하지. 소수의 당이 여당이니까 힘을 한번 모아야 돼. 여당 같은 야당이 있는데 그렇게 힘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당의 뿌리를 찾아왔다는 나 후보,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를 애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은 뭡니까? 자, 한동훈 후보 어제는 이 배신자 공세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한 후보가 오늘은 추가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오늘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나눈 대화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캠프 후원회장인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 들어주는 건 매우 어려운데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당내 여기저기에서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한데 두 사람의 연대설은 아직 살아 있습니까?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모두 오늘 나원 연대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이라 아예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일강 구도를 흔들려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